최강욱의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더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전에 그 채널 A하고요. 네. 연합뉴스TV 방송하고 바로 왔습니다. 아, 역시 종편의 이 뭔가 빛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 팬들이 지금 앞에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인원이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감하는 방송을 또 향후에는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라이브로 진행은 하지만 실제로는 녹화입니다. 그러나 나중엔 증문즉답 코너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네, 뭐든 나중에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저희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이 질문 써주시면 저희가 들어주시면 증문즉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결전의 그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영장 청구 국회 표결 전망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꿀팁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총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단식이요. 네. 8월 30일부터 했죠. 오늘 지금은 이제 그 9월 15일이니까 16일인데 네, 이제 뭐 조금 단식답게 네. 들어누워서 아무도 일어서서 만나지 않아요. 이제 티 난다고. 누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단식하고 있다고 네. 믿어도 안 돼요. 맞아요. 저는 단식을 이게 좀 더 끌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구속영장이요. 아마 18일 날 다음 주에 청구를 하면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보고하고 표결하면 이게 21일부터 한 25일 사이, 네. 늦으면 이게 25일 날 25일. 이렇게 표결이 되거든요. 추석이 언제죠? 추석은 이제 그다음 고주 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5일 날 만약에 그 표결한다면 네. 표결을 하기 직전에 이제 딱 쓰러지면서 병원에 딱 실려가는 모습. 그래야면 이게 뭔가 좀 감동 주고 표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슬슬 분위기 좀 잡으면서 저는 아직은 이게 좀 더 간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병원에 실려가 버리면 네. 이미 몸이 다 나와버리면 감동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표결할 때 그대로 통과되거든요. 아유. 따라서 이제 저는 며칠 더 네. 진행할 것이다. 아유. 앞으로 한 24월까지 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단식을 간디 단식 아시잖아요. 실제로 단식 3일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앙상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이 당뇨까지 있다는 이재명이 이렇게 수도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 이게 국민들이 웃어요. 지금 모든 식사 자리에서 아유 나도 단식 그렇게 하면은 6개월도 하겠어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지금 이게 저 방송마다 이제 팩트만 네. 나열해 보면 이게 우리 대표적인 선수들 있잖아. 네. 보수 쪽에 3명, 좌파 쪽에 3명. 네.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네. 보수 쪽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 단식 있죠. 네. 제가 직접 여러 번 갔어요. 저도 8일. 있었습니다. 거의 한 게 5일째부터 힘을 못 쓰더니 아예 말도 8일째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잖아. 8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 네. 더루킹 특검할 때 그때도 8일. 네. 8일이죠. 단식. 예. 그다음에 이정현이 제일 짧아요. 이정현 대표도 이제 그때 뭐 국회의장 사퇴하라 하면서 정세균 때 네. 단식했는데 7일. 7일. 7일 만에 죽는 줄 알았대요. 이게 평균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균 8이 안 돼요. 당연한 우리는 거죠. 여기 진정성 있는 단식. 평균이 8일이 안 돼. 네. 그런데 저 좌파 쪽에 3명만 보면 지금 제일 이제 삼일. 뭐 단식에 대해 떠드는 게 정청래잖아. 아우. 정청래는 이제 세월호 때 24일. 근데 밤마다 차에 들어가 가지고 뭘 묻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웠는데 뉴데일리 기자가 잠복해서 잡았죠. 근데 그 담배를 금령구역에서 피우다가 멀쩡히 놓은 게 24일이야. 예. 그다음에 우원식이라고 있죠. 네. 원내대표 우원식. 네. 우원식도 이번에 그 일본 방류하지 마라. 네. 단식을 했는데 15일 했어. 네. 15일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앰뷸런스가 아니고 네, 네. 자기 차로 병원에 자기가 스스로 갔는데 네, 네. 근데 가면서 막 손을 흔들더라고요. 우원식이 15일. 그다음에 이번에 길어. 이재명이 네. 지금 현재까지 16일. 아우. 앞으로 이게 25일 날 표결하면 네. 25일까지 단식도 해야지. 그러면 이게 그때 되면 26일 단식됩니다. 네. 기록 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좌파는 우파보다 평균 3배 이상 네. 기냐? 네, 네. 이거는 이게 좌파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 머리가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좌파돼요. 둘 다 둘 다 없을 것 있으면 같습니다. 좌파는 됩니다. 네. 머리도 있고 양심도 있으면 그건 우파가 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대부분 좌파는 머리나 양심 둘 다 없는 놈이 대부분이고 최소한 하나는 없어. 네. 그러니까 양심이 없지. 저는 이걸 보고 야 단식도 우리 우파는 순수하게 한다. 좌파들에게 뭘 가면 쉬워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쇼만 하는 게 정말 그 쇼를 통해서 뭘 그렇게 또 얻으려고 할까요? 이제 2차 쇼에서 이 단식 25일까지 끌어가면서. 지금 이게 이재명에는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네. 크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 보면 네, 세 가지. 첫째는 이제 당 대표 물러나라는 요구 많았었잖아. 지금 이게 단합이 돼가지고 속 들어갔고. 이제 뭐 아이고 대표가 굶어 죽고 가는데 이제 문재인도 2번 전화했잖아. 네. 문재인도 그다음에 이낙연도 왔다 갔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성호 명단 적는데요. 스님들도 네. 진우 스님 있잖아. 성호 스님처럼 훌륭한 스님이 아니고 이상해. 진우 스님. 네. 와가지고 뭐 이게 스님 단식은 스님들이 더 잘한다고 떠들고 있잖아. 결혼식장입니까? 결국 이 대표 물러나라. 네. 요런 이제 그 요구가 쑥 들어갔죠. 아유. 요게 첫째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지금 이룬 게 재판. 재판. 지금 이게 그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벌써 두 번 연기가 한 달 벌었잖아. 이게 내년 총선 전에 100만 원 이상 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100만 원 이상 넣으면 이게 423억인가 돈도 물어내고 그다음에 배지하고 다 날라가니까 끌어야 되잖아. 네.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 하니까 판사가 재판을 미루고 있죠. 대장동 재판이 원래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어머. 15일 날. 참, 근데 이게 다음 달 6일로 넘어갔잖아요. 눈길을 딴 데로 끌면서 아주 시간을 그렇죠. 버티네요. 벌써 이게 선거법 재판 두 번 연기하면 한 달. 또 이게 대장동도 연기. 이게 두 번째 이제 목적을 네. 이미 달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구속이죠. 구속을 이게 피하는 게 이재명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은 이게 특별하게 또 구속이 되면 안 될 사유가 또 있어요. 네. 자기가 옛날에 그 김부선 씨가 신체 중요한 부위에 점이 있다고 폭로했는데 짠명이. 그때 그 네. 아주대가 어두컴컴한데 지금처럼 네. 의사가 대충 커튼 치고 보니까 점이 안 보이잖아. 어머. 근데 교도소에서는 이제 옷 다 벗고 어머. 촬영하니 자기네게 구속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네. 지금 이게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벌써 이게 오늘 조홍천까지 왔다 갔어요. 야, 조홍천에 이놈들이 비겁하더만 공천이 딱 오니까 네. 지금 여기 조홍천도 공천 눈동자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조문하고 갔거든요. 조문은 아니셨다니. 이제는 죽진 않았지만 오늘 왔다가 저희의- 눈동자 찍은 거지. 저희의 이게 진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네. 그 단식 목적이 상당히 지금까지 좀 성공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네. 가고 있는 게 그 두 가지는 성공했죠. 재판은 이제 구속은 봐야 되지만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보면 돼요. 미루고 있고요. 박지연 같은 그 여자 거기도 가가지고 울고 앉았고 지금 거기 공천 명단이 거기 방문하냐 안 하냐로 민주당들은 거기 그렇게 유치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박지현이죠, 현. 박지현. 이 여자는 이게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박지현이는 쇼가 너무 심해가 이 과유불급이라는데 가가지고 이게 갑자기 막 울면서 눈물 흘리고 이게 오버했어. 아이고 대표님 내가 요리 잘하는 거 아시죠? 네. 대표님 그 회복할 때 회복 음식은 내가 해드릴게요. 이랬는데 지금 이게 그 다른 친 이재명의 네. 계보에서 봤더니 야 저기 공천 받으려고 쇼를 하면서 지금 이게 비난 여론이 이렇게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제 뭐 박지현한테는 공천 안 줄 것 같아. 걔는 이제 너무 연기나게 티나게 쇼를 해버린 거죠. 고민정은 주겠죠. 아 그거는 이제 뭐 고민정은 당연히 네. 원래 주는 거고 아니, 박지현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저물어가는 정말 범죄에 혐의가 많은 이런 이재명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공천 줄 서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 이번에 싹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이제 겁내는 게 민주당에서 네. 제일 겁내는 게 옥중 공천입니다. 옥중 공천. 대박.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대충 이재명이가 구속은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구속된데도 당헌을 바꿔놨잖아요. 네. 당의 규정을 바꿔서 구속되더라도 이게 당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게 어머 미리 방탄해놨죠. 아. 그때 당헌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책임 당원은 개딸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 다 여기 그럼 여기 구속까지 오케이. 네. 근데 구속하도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렇다면 당대표 직인이 없으면 네. 공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옥중에서 공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이게 이재명한테 찍히면 그럼 이게 배치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의원들도 전전긍긍. 아이. 지금 이게 나도 지금 이게
병문안 있잖아 단식에 네.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게 기록하고 있어. 아유. 이걸 우리 살생부라 그래. 사실. 옛날에 이거 한 명에 할 때 살생부 있잖아. 네네. 지금 이게 공천 단식할 때 꾸준히 동조 단식하고 네. 뭐 이렇게 머리도 깎고 계속 오는 사람은 살 생할 때 생 그 살려주고 네. 그다음에 뭐 아예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은 살. 근데 이제 조홍철처럼 이제까지 안 오다 갑자기 오면 중간쯤 있죠. 여기 살에 찍어야 되나 세모. 생해야 되나 좀 애매한. 네. 지금 이게 벌써 살생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걸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석 밥상에는 정말 이 이재명이 올라올 것 같아요. 뭐든. 근데 여기서 저는요. 네. 항상 제가 오늘도 방송 두 군데 났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경고하죠.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가 만약에 뭐 국회에서 이제 그 가결 통과돼 가지고 네. 판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심사받아서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이게 이재명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이는 고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구속돼도 당연히 죽는 거고요. 네. 근데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됐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죽습니다. 구속은 면하지만 자기가 이제 그 불체포 특권 안 하겠다. 수없이 약속했잖아. 네. 근데 이번에 단식 쇼 해가지고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됐다. 네. 이러면 이게 이재명이도 죽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도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네. 그럼 이게 6개월 뒤에 선거할 때 야 국민들이 뭐라겠어요. 너 이게 이재명이 단식 쇼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에 부결표 던지가 이재명이 방탄했지 않냐. 너 이게 자격이 없다. 이러면 이게 민주당도 완전히 공중분해됩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엄중하게 민주당이 경고하는 게 네.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 네. 이러면 이게 이재명도 죽고 민주당도 다 죽는다. 살생부에 근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가지고 네. 이재명이가 법원 앞에 가서 구속되면 네. 그거는 이재명은 죽지만 민주당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방탄 안 했으니까.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동시에 죽는 이걸 이제 그 공도 동망 둘이 같이 망하는 이런 게 길로 가고 있다. 네. 너 이렇게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여론을 들어봐라. 네. 단식쇼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이렇게 이번에 이재명이가 판사 앞에서 실질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찬성표를 던져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네. 그 찬성표를 던지는 그 국회의원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놓은 게 이제 박찬대라고 있잖아요. 네네. 아주 꼼수에 능한 국회의원인데 최고위원이죠. 네. 뭐 박찬대 이런 이제 의원들부터 여러 이제 그 정청래 네. 또는 이게 지도부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이 뭐런 꼼수를 지금 부리느냐. 네. 뭐 도중에 이제 그 표결 시작하고 나서 네. 표결 시작하면 이게 과반 출석했잖아요. 네. 도중에 이제 표결할 때 그냥 투표를 하지 말고 도중에 나와버리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또 꼼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래 되면 이게 기명 투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도중에 넣어버린 사람하고 남아있는 사람하고 딱 이게 얼굴이 알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다 수박으로 다 찍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꼼수까지 지금 이게 동원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그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반해요. 네. 우리 국회법은 이제 무기명으로 네네네. 표결하게 돼 있잖아. 네네. 그런데 나와버리면 일부가 네네. 남아있는 사람하고 이게 구별되니까 네. 이것도 잘못됐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 나와버리잖아.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과반수가 안 되면요 표결이 무산돼 버린 거죠. 일본 말로 이게 나가라 시킨다 이게 우리 학교 실 때도 완전히 표결이 무산이 되고 과반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 넣어버리면 완전히 표결이 그냥 무효가 돼 버린다. 이러면 이게 다음 회기에 또 이게 올라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얘기 그때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 그러니까 좀 이제 해주세요. 그 네. 만약에 표결이 무산됐다. 네. 다 퇴장해 가지고 과반이 안 되면 이게 표결이 무효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체포 동의 안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회기가 열리면 네. 제일 먼저 그부터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끝없이 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이재명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이 꼼수는 아예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꿈도 이렇게 꾸지 저 마라. 경고하는 거죠.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냥 사실은
여기가 체한 듯이 막혀 있다가 서정욱 변호사 방송 보면 이게 뚫어진다고. 뚫어섭니다. 뚫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파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기우지만 네, 이재명한테는 이게 일만의 동정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쇼입니다. 접니다. 당군 일에 가장 이게 위선자 사기꾼 거짓말쟁이에요. 네. 그리고 부패범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우리가 악어가 눈물 흘린다 해서 이게 뭐 슬퍼서 흘린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눈물샘이 흘러야만 소화가 잘 돼. 잡아먹을 때. 이게 악어의 눈물인데 네. 이재명의 그 단식에 일말의 동정을 가져가지고 야, 불쌍하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목숨 걸고 하네. 이런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구속에 대해서 뭐 반대표를 던지다든지 네. 이러면 이게 완전히 민주당도 맞습니다. 다 죽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우파 중에서도 되게 어떤 어르신들은 야 저 불쌍하다. 누구야? 갑자기 16일이나 굶네 이런 게 생각 가지시는 분 혹시나 없겠지만 네. 있을지 모르는데 전부 100% 네. 저는 이게 위선 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딱 구속만 되면요 팔팔하게 뛰다니면서 또 이게 온데 윤석열 비판하면서 뛰다닐 네. 겁니다. 그 이재명의 모습이 눈에 선하잖아요. 네네. 선하잖아요. 절대 제가 단언하건데요. 네. 단식에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식에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네. 이재명이 절대 안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사과할게요. 사과 방송은. 절대 저는 쇼고 안 죽기 때문에 일만의 동정도 가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너무 시원하고요. 일간의 동정도 갖지 않는 것이 우리가 속지 말자. 두 번 다시 속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예. 어떤 말들을 여론이 하냐면 더 평소 때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먹는 것 같다. 물이 됐든 뭐가 됐든 저 혈색일 수 없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럼 나옵니다. 거기 뭐 네. 매일 뭐 멸치 국물하고 콩나물 국물을 먹는지 뭘 먹는지는 이게 멸치랑 모르겠으나. 콩나물을 먹는지는 봐야 네, 되지만 네, 네. 지금 이게 약간 쇼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뉴스타파 5시간 생방송을 그걸 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 지들이 해놓은 무슨 언론입니까? 정말 엉망진창으로 수많은 탐사보도란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당당하게 자기네들 무슨 마치 독재와 맞서 싸우는 언론인 것처럼 그런 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얘기 좀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신장식 고발한 사건과 뉴스타파와 JTBC 이제야 압수수색이 이제야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요. 네네. 이런 이제 그 좌파 가짜뉴스 공장 네네. 이런 자들에게 사회 진짜 암적 존재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도려내지 않으면요 네. 우리 사회가 이게 성숙한 자유민주 국가로 네. 제대로 이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구마 줄기 캐듯이 네. 완전히 발본 세곤해 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런 데 그 좌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자들에게 뿌리 뽑아야 된다. 아우. 이렇게 보면서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제일 가짜뉴스 하면 이게 김어준이죠. 맞습니다. 김어준. 제가 여기 교통방송에 출연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무서워. 웬만하면 제가 이게 악수나 인사할 텐데 안 했어요. 이게 외모가 막 기괴해. 그로테스크하다. 그로테스크해요. 요즘 이게 유행어가 그로테스크. 외모가 기괴합니다. 자기 말로는 이게 어릴 때는 별명이 테리우스였대. 테리우스 있잖아요. 잘생기가 몸 키가 180에 성적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기공자처럼 생기가 그랬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막 수염을 막 여기 와, 있는데. 그 머리에다가 보면 네. 진짜 외모가 특이하죠. 여자들은 그렇게 수염 그냥 더럽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이자가 이제 그 워낙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렸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교통방송을 떠나가 자기는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겸손은 힘들다. 그다음에 이 교통방송은 망해가지고 네. 우리 출연료 2만 원씩 주다가 지금 출연료 그것도 못 주고 지금 프로 없어지가 제가 이제 안 나갑니다. 월요일 대신에 이 멜콩 노는 거예요. 네. 교통방송 시간에 네. 멜치와 콩나물 이게 감사합니다. 노는데 우리 정말 시작하는 채널에 현욱 변호사님이 정말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김어준이가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게 선거 전날 7일날 8일 전날 방송에서 그때 뉴스타파 이제 그 조작 네. 그 녹취록 조작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제 조작 보도 노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소개하면서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는 이거예요. 이거 이러면서 이게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유권자가 지령 참고해라. 내는 거죠, 지령. 이 말은 그냥 국민들
그날 이재명 찍으세요. 이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가 커피 한 잔만 조우영 태워주고 수사를 갖다가 박영수 특검한테 로비 당해가지고 뭉개버렸다. 네. 이게 무슨 검사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까면서 이재명을 찍어라. 네. 이게 김어준의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아, 선거 개입입니다. 이거는 뭐 네. 제가 보기 그냥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한 기사인데 이거 보고 투표할 때 참고에 찍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쪽에 그쵸. 지금 뭐 워낙에 김어준이가 고소고발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요거까지 해가지고 진짜 김어준이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돼요. 제가 보기 뭐 갑자기. 김어준이는 뭘 검... 갑자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죠? 아니 이재명이는 뭐 정검사를 해야 너무 되는데 힘들었어요, 김원준. 김어준이는 뭘 검사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교도소에 네. 워낙 이런 가짜뉴스를 네. 뿌리고 있으니 김어준은 저는 대학로에 살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벙커원이라고 만들어놓고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1층에서 뭘 팔았었냐면요. 각하 세트라고 네. 빵을 파는데 그 빵을 썰어 먹게 해요. 걔네들은 그 자기네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언론으로 죽이겠다. 자기네들 이명박 대통령 죽이겠다 하면 모든 밈과 그런 빵까지도 그렇게 해서 너무 나쁘게 올해 이렇게 끌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보내버려야 됩니다. 너무 가짜 뉴스를 많이 공장에서 너무 찍어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불량 지금은 이제 찍어내고 옛날에 뭐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것도 있고요. 네네. 워낙 고소한 게 많기 때문에 네네. 합쳐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처벌하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그 두 번째 주진우 주진우. 이 사람도 이게 옛날에 뭐 꼼수다부터 이게 주진우 나는 이것도 꼼수다 이게 됐거든. 그 아주 좌파 네. 중에 좌파 아닙니까? 네. 요즘 이게 낙꼼수다 뭐 이런 내부 분열도 좀 있고 네네. 싸움도 있는데 주진우도 이게 3월 7일 날 주진우 라이브 있죠. 이게 나와가지고요. 뭐라 했냐면 이게 그 김만배 씨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다. 이러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 씨 목소리가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때 그 사건은요. 네. 조우영 씨가 네. 커피 이제 그 왔을 때 조우영의 당사자죠. 김만배 씨는 이게 그 현장에 검찰에 들어온 적도 전혀 없고 오른쪽에 조우영 씨한테 들은 이야기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증거를 합니다. 전문 증거. 남한테 지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남한테 들은 들은 거죠. 이야기를 전파하는 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를 실제로 이게 검찰 직원이 해주고 그때 돌려보낸 거는 박길배 검사예요. 이게 박길배 이분이 그 미스 코리아 설수진 남편이에요. 아, 그 지금 이렇게 사표 내고 나갔어요. 네. 박길배가 수사고 윤석열은 아예 얼굴 본 적도 없고 수사 검사도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그때 조우영 씨는 참고인이에요.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네. 대장동의 대출은 적법하게 2009년에 대출해서 1년 뒤에 이자까지 다 회수한 거예요. 네. 따라서 아예 뭐 대장동과 윤석열은 전혀 무관한 전혀 무관한. 1도 관계가 없어요. 그걸 막 그렇게 그걸 이제 조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조우영 씨가 네. 다 이게 그 진실대로 밝힌 거예요. 네. 자기는 윤석열 만난 적도 없고 커피를 타준 거는 이게 검찰 직원이다. 네. 그리고 자기는 이게 무마된 게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조우영 씨도 조서도 이게 다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김만배 씨는 신앙님이하고 조작인 거잖아. 네. 근데 김만배 씨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면서 계속 이 진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작한 게 주진우입니다. 아유. 우리 일반 국민이 보면 야 김만배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네. 이 믿을 만하네. 근데 김만배는 그 검찰청 근처 간 적도 없어요. 주진우가 누굽니까? MB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게 제가 네, KBS 이사할 때 네네. 주진우가 또 MB 비난해가 네. 제가 이사해서 강력 문제 제기해가 주진우가 사과를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잘려라고 주진우 KBS 이사할 때 잘랐어야 돼요. 저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때 또 사과 방송을 싹 하더라고 MB한테 여기는 얌생이야. 빨리 잘라야죠. 말잘 이제는 빨리 잘라. 그만 좀 근데 봅시다. 잘려가 되는 게 아니고 보내야지 얘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 방에 다 두면 돼.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교도소는 우리 네. 한 대여섯 명 잡아두거든요. 네. 이자들에게 한 방에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둘이 다 김어준, 완전 소문도 주진우, 있어요. 최경영, 신장식 한 방에 다 집어여도 좋네요. 아무 문제 없다. 내지 거기서 공짜로 얘들은 또 꾸미겠네. 독방 주기 아까워. 독방 주는 건 큰 혜택입니다. 그렇잖아. 독방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거물만 주는 거죠. 이화영이 정도 돼 주지. 또 이화영이 독방 준다고 난리치는데 네. 독방은 혜택이에요. 네. 혜택. 아유 정말 이 무리들을 이제 더 이상
좀 국민들이 너무 기다렸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공작과 선동을 너무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늦은 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언론들도 인터넷 언론들은 많이 쫄았다 그래요. 저도 지금 많이 가보면 전에 같으면 떠들떠들 하던 사람들이 잠깐 요즘에 멈춰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뭐 자기도 이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네. 거기 팀장이 네. 무시무시한 반부패 3부의 네. 강백신 부장. 좀 이분이 조국이 완전히 뿌리 뽑고 지방 가서 조국 재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사람 아니에요. 실력자가 검찰 표창만 막 여러 개 받았더라고. 와. 어릴 때부터 이게 서울대 나왔어요. 네. 유명한 검사입니다. 강백신. 강백신 진짜 완전히 백신이네요. 범죄자들한테는 강한 백신보다 백신. 더 무섭지. 강한 백신. 범죄자들한테는 네. 이분이 팀장이고 아우. 10명의 검사가 붙었잖아. 네. 이제 뭐 뿌리 뽑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그다음-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또 있죠. 네. 최경영. 아, 이게 원래는 최강 시사가 최강욱이가 하던 거예요. 최강욱이가 최강 시사 하다가 최 씨한테 지금 무리가 이게 줬구나. 최경영이가 네.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요. 김만배, 음. 근데 남욱, 신앙님이 말이 이제 다 모든 게 일치하네요. 이 정도면 정확한 세 명이 다 일치하니까 이게 진실이죠. 아이고. 이런 거예요. 아니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짜고 하니까 일치하는 거지. 근데 남욱이는 아니에요. 네. 이게 문제. 남욱이가 처음에 그 미국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네. 남욱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조작할 때 남욱이 기억을 좀 흐트러뜨리려고. 근데 김만배가 미국에 있는 남욱이한테 전화를 해서 네. 야 우가 이래 불러요. 그러면서 그때 너 조우영 씨가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 맞지? 이렇게 네. 유도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는 달라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 네. 그래서 조사받으러 갔을 때 이제 그 기억이 잘 안 나죠.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윤석열이가 커피 타준 것처럼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고 조우영이하고 대질해보고 하니까 전혀 윤석열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조서에 있어요. 그게 JTBC 봉지욱 기자가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남욱이가 번복했단 말이에요. 네. 초기에는 기억이 안 났어. 그런데 이 최경영이는 뭘 했냐? 김만배하고 네. 남욱이하고 신앙님이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유. 이게 저는 심각하다는 거죠. 완전 범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몸통이 이 한 몸통이다. 이들은 그냥 각자 팔과 머리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JTBC, 뉴스타파, 봉지욱 거기다 나와서 뉴스타파 다 한 몸 아닙니까? 이 한 몸을 같이 옥중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그는 마지막에 신장식이라고 네. 신장개업. 아우, 요즘 너무 이게 라디오 네. 지금 이게 이제 김어준이가 교통방송 그만두고 네. 지금 이게 1위래 1위. 네. 신장개업. 정의당 후보였더라고요. 정의당의 사무총장이죠. 네. 사무총장. 엄청 정치하고 싶어요.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 사람이. 신장개발 때 네, 신장식이. 네. 이자가 이제 그 대선 또 하루 전날에 넣어가지고요. 자기 거에도 떠들고. 네. 그다음에 김어준하고 또 협업을 했어. 김어준이 프로도 나가서 패널도 나가고 자기 프로에서도 이야기하고. 열심히 한다. 뭐랬냐? 이자가 이게 변호사입니까? 네. 근데 뭐라 했냐면 김만배 씨가 직접 이야기한 거는 법정에서 증거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높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유. 이 제가 그랬죠. 김만배 증언은 전문 증거래잖아. 네. 법정에 가면 증거로 쓸 수도 없어. 아니 전문 증거니까. 변호사의 양심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정치적으로 그런 자들은 뭐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김만배가 이야기한 게 법정에서 증거 가치가 전혀 없어요. 네. 증거 능력도 없고. 근데 김만배가 직접 이야기한 게 노선이니까 법정에서 증거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얄팍한 법꾸라지 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이게 완전히 뭐라나 이게 지식인들이 네. 이게 자기 법률을 조금 아는 걸 해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기가 변호사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있어 보이게 증거 가치가 김만배 말이 직접 놓으면 아주 높아집니다. 네. 증명력 이렇게 떠드는데 실제 가만히 저희 진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개변이에요. 김만배는 아무 정언으로서 가치가 없는 전문 증거다. 아,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세상을 속인 네. 이런 걸 이렇게 곡학 아세, 곡학 아세 학문을 속이 가지고 변호사라고. 근데 세상을 속이는 네. 이런 게 신장식이 아닙니까? 아. 따라서 저는 이 4명이 돼서 이제 그 고발이 네. 3명은 이미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장식도 고발한다 하거든요. 고발하면 이제 강백신 검사나 특수팀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집어였죠.
너희끼리 가서 뭐 떠들든 말든 너희끼리 안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한 방에 4명을 다 독방 주기도 아까우니까 한 방에 집어서 저끼리 거기서 뭐 유튜브를 못 할 거야. 맞아요. 교수에 못 가져가니까 뭐 떠들든 말든 맞습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아,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그 방송을 보느라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집에 TV 없앤 분들이 많고요. 그 TBS 공중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괴롭혔잖아요. 선동하고. 여러분들, 그러나 국민들이 안 보는 걸로, 네. 선동에 속아 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때가 이제 왔다. 압수수색 두 군데. 네, 네. 지금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뉴스타파를 네. 압수수색 갔더니 그 직원들 뭐 한 10몇 명 동원해가지고 언론 자유 탄압하지 마라 하면서 아이고. 막 이 압수수색을 거부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랬죠. 네. 언론 자유 속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 네, 맞습니다. 언론 자유 속에 가짜뉴스 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막 그리고 이게 음악으로.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녹취록을 악마의 편집을 한 거죠. 한 문장을 다 드러낸 거예요. 4-5줄을. 그래가지고 이게 주어를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이게 악마의 편집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뉴스타파는 네. 완전히 맞습니다. 뭐 주범인데 이게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는 사람들 네. 전부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 잡아야라. 아우, 방송에서 다 잡아야라. 너무 시원. 왜 압수수색을 막느냐? 판사가 발부하고 네. 검사가 집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자기들 압수하긴 했지만 네. 뉴스타파 빨리 이게 그 폐간에 준할 정도로 네, 네. 저는 이제 엄하게 수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JTBC죠. 네. 이 JTBC 하면 우리 그 옛날 태블릿 PC부터 아우, 우리 손석희. 자유우파 쪽에서는 너무 손석희 힘들어. 네. 손석희에게 그 옛날에 그 차 있잖아. 네. 그 여자가 아우. 옆에 뭐 타고 있었다는 점점점. 의혹 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커피 마려운. 예, 손석희를 제가 그때 비난을 엄청 했거든. 네. 근데 김성환이라고 평론가가 있는데 그 부인이 손석희 작가예요. 그랬더니 손석희 작가가 남편 보고 너 서정욱이 만나지 말라고 친구. 왜냐면 제가 손석희 욕을 엄청 했거든요. 제가 손석희 킬러입니다. JTBC 그때부터 이게 무슨 제가 JTBC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제가 방송을 일주일에 수없이 해도 JTBC는 쟤를 안 불러요. 아, 어디 있는지도 절대 안 몰라요. 절대 안 불러요. 아니 방송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 JTBC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MBC 안에도 안 들어가 봤어요 아직. MBC하고 JTBC는. 아, 근데 JTBC는 압수수색을 왜 했냐?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봉지욱 기자죠. 봉지욱 이자가 이제 그 지금은 뉴스타파로 옮겼잖아. 네. 이자가 이제 그 나무기 초기 거 있잖아. 김만배한테 쏘은 거. 네. 이것만 가지고 이게 그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뒤에 거 다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봉지욱이가 잘못한 거는 분명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봉지욱이 혼자서 했을까? JTBC처럼 큰 방송은요. 네. 위에 다 데스킹을 합니다. 그쵸. 다 이게 밑에 기자가 싸웠다 해서 그대로 방송 안 해줍니다. 그럴 인간. 다시 이게 뭐 근거가 뭔지 다 이게 그 체크를 하죠. 이걸 이제 데스킹 본다. 네.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위에 사람들은 책임이 없을까? 이걸 압수해야 되잖아. 그 위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부장도 있을 거고 보도본부장도 있을 거고 윗선. 보도국장 있잖아요. 이거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JTBC는 아예 그 자체가 좌파 소굴이에요. 방송 그 자체가 홍석현까지 사장까지 옛날 손석희까지. 네, 네. 그래서 저는 압수를 한 거는 정당하다. 아, 너무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검찰이 MBC도 들어가야지. 그렇죠. 근데 MBC 좀 눈치 보는 것 같아. MBC는 이게 그때 자료를 뉴스타파에 달라 했거든 녹취록. 네. 근데 뉴스타파가 자료를 안 줬다는 거 자기들 말로는. 안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보도했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이게 보도를 안 해야죠. 왜 보도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 뉴스타파가 녹취록 원문을 주면 그걸 자기들이 검증해가 보도해야지. 자료를 안 주면 보도 안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자료 안 주니까 더 많이 보도해.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래요? 근데 MBC가 내 꼭지하고 마지막 날 PD 수첩 방송까지 다 봤잖아요. 네. MBC 하면 이게 PD 수첩 광우병부터 조작 매국 방송한 막장 방송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방송이에요. 그 MBC 할 때 M이 네. 매국, 막장, B. 그다음에 민주당 이중대 네. 이게 M이에요. M. 3M. 네, 3M. 완전히 매국이라는 게 옛날에 윤석열 날리면 바이든 있잖아. 그것도 게 매국이고 거기서 MBC 다 했죠. 그다음에 막장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출장소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이거 MBC도 빨리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압수해야 된다. 아. 이렇게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예, 이제 바통을 이어서 뉴스타파 찍고 이 네 명 무리들 찍고 뉴스타파 찍고 JTBC 찍고 그 다음에 MBC MBC 가면 까지. 됩니다. 그리고 KBS는 반 도려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KBS도 지금 KBS가 제일 눈치 빨라요. 왜냐면 대선 때도 그때 다 이재명 집 앞에 가 있었거든요. KBS 기자들이. 그러다가 이거 아니래 하고서 톤을 다 바꿉니다. KBS가 제일 빠르대요. 근데 KBS는 뭐 문제는 많은데 네, 문제는 많은데. 문제는 이제 KBS는 그때 방송할 때 네. 한 뒤에 한 20% 정도 반론권을 줬어요. MBC는 그게 아니고 4개부터 비슷 떨어지니까 네. MBC는 이게 법적으로 처단하고 네. KBS는 이제 MBC보다는 좀 덜한데 네. KBS도 문제는 있죠. 그럼요. 네. 아유, 그들의 이렇게 많은 거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만들고 시간대별로 그들은 이렇게 한 몸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저는 뉴스타파 아까 5시간 반 방송을 일부러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쫄았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전태일도 만들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데 여자 기자들한테 마지막까지 방송을 시키고요. 여자 기자들이 한 4시간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돈 좀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힘드니까요. 여러분 저희 떳떳한 방송하겠습니다. 후원 좀 보내주세요 하는 거 보면서 왜냐면 정말 검사들이 똑똑한 게 와서 정말 조용히 압수수색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쇼를 해야 되는데 쇼할 지점이 안 붙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인데 적진에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검사들이 간 거예요. 예, 가서 정말 조사만 하고 나오는 거에서 이 여자 기자들이 이제 저희 이러다가 이제 끝날래나요? 우리 어떡하죠? 이런 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습니까? 그때가 이제 하나씩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걔들이 한 몸으로 움직였으니까 네. 교도소도 한 방에 이어주자. 똑같이 그렇게 예,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라이브는 여러분들의 이 시원함 박수와 함께합니다. 나중에는 또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각이 이루어졌는데요. 신원식 장관 후보, 유인촌 장관 후보, 김행 장관 후보 정말 전사들 같아요. 이제 이 정상화를 이끌 이분들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향후에 일어날 일정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소정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총평을 하면요. 네. 제가 광주 방송하고 이제 연합뉴스에서도 네. 개각을 하는데 점수를 안 매겨달라. 네. 사람별로. 재밌네요. 사람별로 몇 점이냐. 네. 신원식 몇 점, 네. 유인천 몇 점 어. 이렇게 매겨달라. 네, 제가 두고두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시간도 없는데 3명 별로 이게 다 따로따로 매기냐. 네, 그냥 이제 3명 합쳐서 300점이다. 3명 합쳐서 300점이다. 이러면 이게 끝나잖아요. 네. 다 만점 아닙니까? 그냥 홈적을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딱 한 번에 딱 한 단어로 네. 3명 300점. 딱 이 귀에 와닿잖아요. 네. 먼저 이제 신원식 장군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종섭 네. 장관도 잘했다 봐요. 네. 지금 이게 뭐 좌파들이 탄핵을 하려고 막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임하고 바뀌니까 네. 탄핵은 이제 불발됐는데요. 또 이게 뭐 특검하자고 떠들고 있는데 아니 뭐 특검이 옆집에 강아지 이름입니까? 말만 하면 특검 탄핵 떠드는데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뿔 이야기고. 들고 싶어서 걔네들. 저는 신원식 장군이요. 네. 제가 이제 그 방송에 예를 들었지만 네.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반대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다. 그러니까 이제 강경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 네. 이래서 이게 부적임자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 논리예요. 아니 그 대한민국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데 그러면 북한에 지금 뽑습니까? 너무 어이가 강경하다는 것이. 신원식 장관이 그렇잖아요.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예를 들었죠. 채널A에서 뭐냐면 이게 이순신 장군 예를 들었어요. 네. 전 난중일기를 많이 봤거든요. 네. 난중일기 마지막 전쟁이 노량해전이에요. 노량. 거기 노량해전 전날 그 이순신 장군은 이제 일기에 글을 쓰죠. 네. 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외적 섬멸할 수가 있다면 내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은 특이한 게요. 보통 이순신 장군은 근접전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애가 포를 쏩니다. 일본은 조총을 쏘고. 근데 노량해전은 근접전이 되다 보니까 총탄에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이게 밤에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혼전이 된 거예요. 혼전. 원래 이순신 장군은 29전 29성이잖아. 네. 낮에 멀리서 포로 일본 놈 다 죽여놨고 이제 박살내거든. 네. 그러니까 노량에서 이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자, 그럼 이게 이순신 장군이 저 철천지 원수 일본 놈들 섬멸하면 내가 이게 여한이 없다. 네. 그럼 이게 강경한 대일관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이게 이순신 장군은 장관 시키면 안 됩니까? 아유. 병조 판서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 지키라고 국방부 장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요. 강경하게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네.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네. 상당히 적임자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또 이게 좌파들이 옛날 발언 가지고 있잖아. 네. 옛날 발언. 꼬투리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19년이니까. 네. 그때 이제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이제 군대를 예편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전이에요. 네. 문제는 이때 민간인입니다. 중요한 게 2019년이 민간인이에요. 네. 그때 가가지고 집회를 간 거예요. 정가원 목사 퇴역기 네. 집회. 네. 가가지고 이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촛불은 거짓이고 태극기는 진실이다. 더 좋네요. 그럼 그게 문재인의 모가지를 따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거 가지고 부적임자라고 떠드는데 오늘도 제가 그랬죠. 야, 이게 야인 시절의 이야기다. 그렇죠. 공인으로서 한 발언도 아니고 그럼요. 그게 그러고 국민의 이게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리냐. 네. 촛불 중에 물론 선량한 국민도 촛불 뭐 몇 분은 넣을지 모르지. 그렇지만 이게 민노총이라든지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뭐 박근혜가 구설했네, 미래를 했네, 온갖 이게 가짜뉴스로 선동해서 끌어들인 게 이 네. 촛불 쿠데타다. 나도 많이 떠드는데 그렇죠. 그럼 나도 뭐 장관 아무 자리도 못하겠네. 제 생각이 없지만 아니 신원식 장관은 내보다 낫네. 저는 촛불 쿠데타라고 하잖아. 네. 근데 촛불은 거짓이라 했잖아. 그렇죠. 이거 가지고 그리고 이게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앞뒤 맥락을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때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9.19 합의를 했잖아. 근데 9.19 합의라는 게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거거든. 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초소가 네. 북한이 우리보다 몇 배 많은데 너 똑같이 100개씩 줄여. 이러면 이게 북한이 훨씬 많이 남잖아요. 전쟁 터지면 우리 죽으라는 소리. 비례식으로 줄인 것도 아니야. 말도 안 되잖아. 따라서 이게 9.19 합의는 우리 안보 자해행위거든. 네. 이걸 비판하면서 문재인이 뭐가지 딴다 이 비판 왜 못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이 조폭의 우두머리고 문재인 네. 간첩의 우두머리니까 네. 잡아야 된다. 네. 그러고 이게 저는 뭐가지 따라고는 안 해서 그냥 가석방이 없는 네. 종신형을 주라. 아니 이재명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갖고 돌려가고 저기하고 모든 진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들이 저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네. 현원식 장군요. 네. 정말 이게 잘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지금 진짜 이게 국민이 완전히 만들어줘야 문재인 5년 동안 북한에 물러터져가지고 네. 이게 군대입니까? 네. 지금 이게 우리 군이 네. 제대로 이게 잡아야 돼요. 아 우리가 군이. 밀어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모를 때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아직 우파들이 그렇게 다 지지 안 해준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부로서 군인으로서 엄청 좋았지만 정치는 잘 모르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어떤 인간인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장관 후보자입니다. 아니 저도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네. 대입하고 유승민이 원내대표였잖아. 네. 저도 이게 뭣도 모르고 유승민 훌륭하네. 저도 그랬다니까요. 다소 썩을 수가 있는 다소 거예요. 같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유승민이가 네. 독극물보다 더한 놈이지. 우리 우파 쪽에는 저는 그때 탄핵 때 이해운 그분 옆방이 유승민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데려가서 유승민을 만난 적이 있어요. 탄핵 시절에 당사에 있을 때. 근데 그때 자기 토크쇼 나간다고 기분이 좋아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때 히히덕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봤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 이 유승민은 이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이게 봤습니다. 그 신원식 네. 장군이요. 네네네. 옛날에 물론 이제 유승민 지지 선언다고 캠프도 있었죠. 네네. 그렇지만 이게 올해 1월 달에요. 네. 이준석의 난이 있었잖아. 네. 이준석이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징계했잖아요. 네네. 그때 유승민 하는 태도 보고 공개적으로 이게 유승민하고 결별 맞습니다. 결별 정확히 이렇게 아시죠? 신원식 장군이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따라서 뭐 저는 뭐 유승민 문제도 다 이게 클리어하게 용기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유승민하고 결별하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네. 무엇보다 이게 군대는요 네. 결국이 전투력입니다. 맞습니다. 군대는 결국이 전투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저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이게 걸어온 길을 보면 네. 온갖 이게 군대에서도 요직을 거쳐왔고 확실하게 그 대북관도 가지고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이게 100점이다. 100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파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주시면 반드시 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유인촌 기대돼요. 유인촌. 네. 뭐 저는 네. 유인촌 보고 어떤 사람에게 비판할 게 없으니까 두 가지로 까더라고. 전혀 하나는 있는데. 옛날에 뭐 사진 찍을 때 야 사진 찍지 마 임마. 아니 이게 무슨 결격사유야. 쓸데없이 사진 찍으니까 사진 찍지 마. XX가 뭐야 이거. 뭐 입마라 했는지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중권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니 사진을 무단 찍으려면 사진 찍지 마 임마. 할 수도 있지. 이게 뭐 결격사유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제가 보기에 네. 이 XX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설마 이게 이 XX가 이재명이처럼 아니. 뭐 찢어버린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혀 형수벌을 찢는다는 용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걔네는 그 탐사보도 팀이 예. 한 명을 MBC 사장이든 유인촌 장관이든 아예 오늘 저거 찍어 해서 팀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요 한마디 찍어서 바이든 날리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이놈들이 이재명이는 자기 형수 형수의 그러니까요. 형기를 찢는다고 했는데 그걸 받들면서 나 유인촌이 야 사진 찍지 너무 마 임마. 싫어요,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 그 사진을 비교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진 찍지 마. 그럼 진짜 다리 꼬지마 사진 찍지 마. 이런 게 뭐가 욕이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블랙리스트는 네. 블랙 재밌는 게요. 박영수가 구속됐잖아 특검이. 네. 그래서 이게 특검이 구속돼가 블랙리스트 재판하다가 네. 조윤선이 하고 네. 김기춘 하다가 이게 재판이 중단돼 버렸다니까. 왜냐하면 특검이 구속돼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냐면 이게 검사가 없으니까 재판 못 하겠습니다. 재판이 그냥 중단돼 버렸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네. 우리 돈 수백억 들이가 박영수 특검했는데 이놈이 구속됐잖아. 네. 받아서 그래서 이게 재판하면 이거 무죄입니다. 그럼요. 무슨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그때 장관이 뭘 블랙리스트 뭘 했다고 아우,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계 쪽은 좌파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이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문화예술계는요 몰라요. 그쪽에 그 안에서 98% 정말 단 1, 2%도 진짜 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을 누가 파악을 해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이게 또 좌파들이 유인촌 공개하는 게 야 MB 때 맨 아니냐 MB 때 장관 3년 했거든요. 네. MB 맨이라고 막 떠들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랬냐. 야 너기 문재인은 인만 노무현 맨 안 써? 문재인 때는 다 노무현 사람 쓰는 거고 인만 노무현 때는 김대중 사람 쓰는 거야.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있으니 그쵸.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잖아. 아우, 내로놔. 그러면 이게 MB맨 쓰고 박근혜 사람 쓰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문재인 사람 쓸 수는 없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임상선을 쓰면 자기들은 옛날 사람 쓰면서 네. 김대중 사람이 노무현가 쓰고 그러니까. 노무현 때 사람이 전부 문재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MB맨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유인촌은 옛날 드라마 그 네. 야망의 세월. 야망의 세월. 야 네. 그때 그 역할이 이명박 대통령 역할이죠. 네. 이때부터 이게 MB하고 친해져가지고 했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연극도 전원일기 잘했어요. 전원일기. 전원일기. 그 이름이 어떻게- 뭐였죠? 전원일기에서 그 김수미 배우 나오고. 그 최불암이 둘째 아들인데 네. 이름 너무 구수했어요. 그 큰아들이 아마 네. 김용건인가 네. 그렇고요. 네. 둘째 아들이 있고 그 일용이 엄마만 생각나네. 일용이하고 엄마. 그 김수미 씨가 일용이 엄마 있잖아. 전원일기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예, 다시 합니다. 요즘. 다시 해요? 드라마에. 네, 네. 그때 유인촌이 잘했죠. 저는 이런 게 국민 배우고요. 네. 뭐로 보나 이게 뭐 자기가 이게 그 밑에 차관 있잖아. 네. 장미란이도 잘하거든. 너무 잘해요. 장미란 차관이 또 선수 출신이잖아. 이쪽에 잘하고 소신 또 이게 있게. 문화 쪽은 또 유인촌이 잘하고 네. 지금 이게 문화부는 유인촌, 장미란 완전히 확실하게 투톱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문학의 전쟁은 정말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정도의 전의 좌편향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공산주의 이념으로 이 문화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람시가 한 거를 다 우리나라에 퍼뜨린 겁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방송은 이동관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100점. 완전히 이런 걸 이제 구간이 명관이다. 구간이 명관. 고기도 무본 놈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이 명관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MB맨 중에 방송은 이동관. 그다음에 신문은 유인촌. 이 또 투톱이 환상이야. 서로 이게 역할에서 네. 지금 이게 방송이나 언론이 얼마나 좌쪽으로 기울어지는 논의입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이게 평평하게 좀 균형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네. 이동관, 유인촌 투톱도 네.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됐네요. 100점인 이유를 여러분 알겠고요.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볼까요? 그 검사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나요? 아니면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이제 소통을 잘하죠. 다양한 의견을 많이 봐요. 특히 제 유튜브도 거의 다 봐요. 그러니까 다양한 소통을 저희도 좀 많이 하니까 봐주세요, 지금 그럼. 주장대로 네. 제가 여기 야 윤치 안 돼. 이러면 또 고민하겠지. 어. 근데 현재까지는 뭐 거의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우파 국민들과 또 대한민국 지키는 정말 애국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아끼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100점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김행. 네. 김행도 이게 여전사입니다. 방송할 때 상대 패널 있잖아. 네.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네. 후드려 깝니까? 지금 이게 뭐 또 좌파들이 공개하는 거는 야 김행덕에게 김건희 씨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네. 신분 그렇게 까더라고요. 이런 얘기 까는데 김행 씨가 나이가 50년대 후반 네. 나이 많아요. 네네. 김건희 여사는 72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김행 딸하고 뭐 친하다면 모르지만 김행하고 이게 김건희 씨가 뭐 친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친할 수도 있죠. 네. 그럼 친하면 정들 내놔야 되잖아. 네. 둘이 뭐 대학 동문이라든지 네. 둘이 뭐 같은 교회를 다녔다든지 아유. 아무 증거도 없이 깔 것도 친하다. 이라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까는 거고 저는 이게 또 김건희사하고 친하면 뭐 어때? 어쩝니까? 친하면 어때? 친한 사람 쓰지 장관을. 그러면요. 그렇잖아. 여가부 장관이면 김건희 여사가 여가부 장관 하나 친한 사람 못합니까? 그럼 남윤희는 그 사람 씁니까? 그러니까요. 안 친한 제일 안 친한 정말. 결국 어이가 보면 없네. 이게 친한 사람 써도 문제 없고 네. 근데 친하다는 증거도 못 대면서 네. 이게 공격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모로 근데 얼마나 깔 게 없으면 친하다로 깝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만큼 지금 별 문제가 없는 후보들이고 여가부는 그렇습니다. 사실 없애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없애는데 얘네들이 그 여성가족부에 얼마나 많은 따리를 틀어놨습니까? 그렇죠. 젠더부터 이화여대 라인 정말 좌파의 소굴의 그 여성계가요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DJ 여가부 2호 때부터요. 예산이 네. 엄청나더만 1조 네. 몇천억이에요. 2호 여사 때부터 그냥 쫙 그 여성계가 그러니까. 그 북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사가 들어가서 이제 한 턴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김행 장관 후보자도 우리가 응원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 장관도 이게 자기도 드라마틱하게 이제 네. 엑시트 네. 여가부는 없어지는데 네네. 아주 이게 그 드라마틱하게 없어지겠다는 네. 거고 맞습니다. 저는 이게 뭐 공약이 네. 폐지니까요. 네네. 김영 장관이 가서 잘한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세 명 합쳐서 300점 300점. 이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300점 이렇게 너무 시원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만큼 아직도 전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정권 교체를 원했지만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정권 교체 시작 같아요. 이번 여태까지 주부터? 전초전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번 주부터 이번 개각부터 일들을 하겠구나고요. 저는 서울시도 좀 반가운 게 서울시 이제 저도 관계자들 만나고 왔는데 뿌리를 뽑겠대요. 서울시의 그 국민의 세금들을 헤쳐먹었던 그 박원순 라인들의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 정말 고구마 줄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각 지역 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셨잖아요. 각 지역에서 그 뿌리 뽑는 일들이 이제 개각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예, 국민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서정우의 라이브쇼 이제 많은 분들이 와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하시네요. 네, 저희가 아직은 관중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박수 국민의 박수를 받아서 정말 서정우 변호사님이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 인간 언제 갑니까? 마지막 판결, 또 최강욱, 조국, 또 이 많은 이야기들 또 좀 서정욱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퇴임이 9월 24일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그 퇴임할 때 이렇게 전화배치 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든 최강욱 문제를 워낙 요거 드무니까 이제 그 해결하고 네. 나가려고 이게 날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추석 전에. 최강욱 재판이요. 네. 지금 이제 대법원에 온 지만 1년 3개월입니다. 1년 3개월 징그러. 전화배치로. 네, 그다음에 이 전체로 보면 한 4년 다 돼가요. 네, 이미 한 3년 8개월, 4년 다 돼가는 이렇게 끌었는데 먼저 이제 그 최강욱이가 누구냐? 네. 그러게 왜 대법원에 왔느냐? 이걸 보면요, 최강욱이는 이제 그 서울법대 나왔어요. 제 선배입니다. 좀 멍청해 근데 보이는데 똑똑하네요. 사법고시를 계속 떨어졌어요. 아, 사법고시를 떨어지니까 이제 네네. 그때 군법무관 시험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네네. 근데 같은 날 치면요, 커트라인이 10점 차이나.
사법고시 커트라인이 50이다. 그러면 이게 군법무관은 40인. 거긴 붙었어요. 거기 붙은 거지. 조국하고 뭔가 동질감을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의 뜻이 있어가 붙은 게 아니고 네. 사법고시 붙을 실력이 안 되니까 군법무관 시험 붙어서 10년간 복무하면 그러면 이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이래가 딴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 나일론 신자처럼 이게 뭐 변호사인데 법을 전혀 모른다. 보면 되고 제가 여기 군대 그 장군들한테 물어봤더니 최강욱이 하니까 전부 손을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아 이놈 이게 말도 꺼내지 말라고 징한 놈. 전부 욕하더라고. 네,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최강욱이 변호사 하면서 왜 떴냐. 네. 조국이가 집안에 처가댁이 재판이 많아요. 조국이 처가댁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배지 이거 영원한 배지밀 하우스야. 네. 콩가루 집안인데 개성부가 나와요. 자기 부인이 정경심이 하고 아우. 그다음에 처남 있잖아. 네. 하고 막 계속 재판하는 거야. 상속재산. 그러고 있었구나. 원래 처가가 부자예요. 조국이 네. 집 운동학원에서 10원 하나 가져온 게 없어요. 조국이가. 처가 부자. 근데 처가가 처남하고 재판하는데 네. 공짜로 싸게 해줄 변호사 찾다 보니까 최강욱이다. 왜냐하면 최강욱이가 지도교수니까 조국이야. 네. 그러니까 야 강욱아 네가 그냥 막 공짜로 좀 도와줘. 조국이는 돈 안 쓰나 절대 돈 안 쓰거든. 원래 유명한- 조국이한테 커피 한 잔 얻어본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턱으로 만들고. 뜬 거는 이제 조국이 집안의 집사 변호사. 그러면서 이게 조국이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그 최강욱이가 방송하면서 정치. 좀 떴는데 네. 그럼 이게 이번 재판에 왜 왔느냐? 네. 결국은 이제 그 조국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 한 적이 없어요. 최강욱이 그때. 근데 이걸 인턴했다고 최강욱이는 좀 억울한 게 자기는 16시간, 네. 16시간 인턴했다고 써준 거예요. 그 정도로 써줄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걸 다시 이게 조국이가 네. 최강욱이 도장을 또 오리 붙이고 위조하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 왜? 동양대 표창장 그 하듯이. 아유. 이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기간에 368시간 또 인턴한 걸로 아유. 두 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분노합니다 젊은이들. 야 최강욱이도 황당하지. 자기는 16시간 하나 찍어줬더니 근데 조국이가 이걸 오래 붙여가 또 368시간으로 두 개 만들어가 둘 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16시간 허위를 해준 거 있잖아. 네. 이걸 최강욱이가 요걸 이제 그 업무방해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징역 8개월 그다음에 집행유예 네. 그다음에 2심도 똑같이 8개월 집행유예 그럼 날라가잖아. 네. 요걸 이제 대법원에 온 거죠. 이게 1년 3개월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끕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게 16시간 인터넷이 아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그럼 이게 왜 대법원에 전화배치까지 갔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요걸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 좀. 제가 여기 깊이 있게 우리 법을 다루니까 네, 네. 거기 거기 왜 그러면 전화배치 갔느냐?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조국이가 집에 갈 때 그 정경심이 주식 관리해 주는 사람 있잖아. 자산 관리. 김경록 씨죠. 어우. 김경록 씨. 네. 이 사람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드러냈잖아. 경심이 누나 다. 이걸 이게 우리는 증거 인멸을 하는데 네. 그때 유촉세라고 유시민은 증거 보존이라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유시민가 증거 보존했잖아. 집에 컴퓨터 동양대 컴퓨터 빼냈잖아. 네. 이 컴퓨터를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가 빼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컴퓨터가 누구 거예요? 다 그 사람한테 관리하라고 주선이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십며칠 있다가 자기도 이제 찔려가 검찰에 컴퓨터를 갖다 준 거지. 갖다 주니까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니까 최강욱이 허위 행기 다 나오잖아. 그 안에. 근데 이 최강욱이나 조국이나 뭐라고 떠드느냐? 아니 이 컴퓨터 조국이하고 정경심 건데 컴퓨터 포렌식 하려면 정경심이가 포렌식 참여시켜야 되는데 왜 참여 안 시키고 포렌식 했냐? 이거가 지금 대법원 전합체 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1, 2심에서도 다퉜거든. 네. 그때 뭐라 했냐면 그때 정경심이가 컴퓨터를 빼돌린 거예요. 이미 김경록 씨한테 사용권 주고 컴퓨터 돌려달라는 말을 1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자기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에 갖다 준 거죠. 네. 이미 이거는 조국이나 정경심이는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처분권을 김경록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쵸. 한 번도 컴퓨터 돌려달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1, 2심의 다 판결이에요. 네. 그리고 기존의 정경심도 판결이고 네. 그러면 이게 다툴 게 없잖아. 간단하잖아. 그럼 상식이네요. 그럼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걸 1년 3개월 끌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선고가 월요일이에요. 아마 알았어요. 아우. 김명수가 드디어 이제네. 뭐 최강욱이를 살려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판결이 많이 나 있잖아. 네. 결국 최강욱이는 18일 날
네. 이제 결정이 배치 날라갑니다. 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18회 배치 날라갑니다. 아, 올해도 이거는 뭐 그렇네요. 올해도 이거 안 날리고 최강욱이 또 파기 시기 주면 네. 그럼 정경심이 재판도 다 새로야 돼. 아니, 조국 재판도 그 컴퓨터가 무효면. 최강욱의 죄는 전국에 있는 그 젊은 대학생들, 정말 젊은이들이 공정하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조국 아빠 애들이 고대에서요. 나는 조국 아빠가 없어서 우린 철물점 아빠예요. 저는 수퍼하는 아빠예요. 근데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요. 그 고대에서 집회하던 친구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울었어요. 조국이랑 최강욱 이런 인간들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최강욱이가 그럼 이게 여기 끝이냐? 네. 그게 아니에요. 또 또 재판 있습니까? 최강욱이가 이게 허위로 인터넷 줬잖아. 네. 허위 인터넷 해준 적이 없다. 선거할 때 또 거짓말했잖아. 허위를 했고. 이걸로 해가지고 또 1심에서 80만 원 또 받았어. 아. 벌금을 또 80만 원 받았어. 네. 그것도 이제 항소심의 중에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여기 최강욱이도 지금 2건이 있고 앞으로도 이게 그 채널 A 사건이라든지 네. 앞으로도 이게 재판이 줄줄이 네. 완전히 이자도 시지프스처럼 자 이재명이가 찌지프스라 했잖아. 시지프스처럼 채- 최강욱이도 계속 앞으로 재판을 받을 거다. 채지프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년이냐 말이야. 임기 다 마치고. 그리고 이게 최강욱이가 재판 태도가 아주 불량했어요. 오죽하면 이게 재판하다가요. 네. 국회 회의 있다고 도중에 가버렸잖아. 네. 도중에 이게 판사가 의의가 없잖아. 네. 도중에 급하다 국회 가버렸다니까. 네. 그리고 이게 재판하러 왔는데 그때 코로나 때잖아. 네. 근데 하얀 이게 마스크 쓰고 오면 되지. 마스크에 글자를 새긴 거야. 뭐냐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네. 이게 안종건 의사가 새긴 거거든. 그걸 다 판사 앞에 싸우러 온 거야. 어. 지금 뭐 군대 10년 있었다고. 아이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마스크에 글 새기가 판사 앞에 재판하러 오가지고 대드니까 네. 판사가 오죽하면 이게 징역 8개월 때리겠냐고 16시간 가지고. 저는 1, 2심에서 판사들이 최강욱이를 엄청나게 믿게 본 거예요. 솔직히 조국이가 나쁘. 조국이는 16시간을 또 위조해가 368시간 만든다 했잖아. 네. 근데 최강욱이는 진짜 좀 그래 따져보면 진짜 16시간 해준 거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작지만.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랬냐면 내가 최강욱이 변호인 되면 네. 내가 확실하게 벌금으로 바꿀 수 있다. 뭐냐? 네. 판사 앞에 가서 싹싹 빌어라. 차라리. 그리고 조국이가 지도 교수인데 좀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인터넷 부탁하는데 내가 지도 교수가 부탁하니 어쩔 수 없으니까 16시간 해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조국이가 갑자기 368시간을 또 위조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100% 이거 벌금 500도 안 돼. 벌금형이야. 근데 최강욱이가 가가지고 또 조국하고 의리가 있잖아. 조국이 것도 뭐 애매하고 368시간 있잖아. 네. 그다음에 빡빡 자기는 아들이 끝까지 오가 인터넷 따는 거야. 근데 CCTV를 틀어보니까 한 번밖에 온 적이 없어. 그다음에 법률사무소에서 아들을 본 사람이 없어. 정말 뭐 요즘 젊은이들이 로스쿨이나 지금 뭐 조국 아들이 어디에 냈다더라 카더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정말 공정하지 못한 거를 젊은이들한테 다 보여주는 그들 때문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정말 그 자소서 쓸 때도요 많은 거를 쓰지 못하게 돼 있고요.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도 이 조국 아들 때문에 많은 자기의 여러 가지를 감추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비교할 게 김태호 판결이죠. 왜냐하면 네. 이게 최강욱이가 대법원에 훨씬 먼저 선배야. 우리가 이게 네. 다 사건의 접수 번호가 있잖아.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게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네. 먼저 판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최강욱이는 1년 3개월 끌다가 이제 판결을 다음 주에 하는데 네. 김태우 수사관 있죠. 네. 이번에 강서구청장 노잖아. 그렇죠. 근데 김태우는 최강욱이보다 훨씬 늦게 왔어요. 네. 근데 재판 연구원들이 검토하고 나서 판사 대법관 앞에 넘겼거든. 네. 넘겼더니 3일 만에. 어떻게 3일 만에 달라요? 기억식이다. 아유. 와, 그게 박정화 대법관이 자기 퇴임한다고. 네네. 진짜 이게 연구원들이 올리고 3, 4일 만에 기각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아유. 이런 식으로 이게 김태우는 훨씬 늦게 왔는데 몇 달 만에 기각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최강욱이는 임기가 지금 몇 1년 년 끌어주고. 끌어주고 아유. 이게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이것만 보면 너무 이게 분통이 터지는 게 아니냐. 네. 왜 이렇게 법이 불공평하냐. 불공평. 이 문제를 또 제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법 연구회부터 저들은 그냥 지들 팀들이 다 들어가서 야 강국이는 빼줘, 야 빨리 저기 김태우는 죽여버려, MBC에서 김태우 죽여버려. 그냥 너무나 그들은 모든 짓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네. 이제 김명수 욕 좀 해야지. 아, 이제 시간이 이제 때가 왔습니다. 김명수. 네. 야 오늘 이제 안 합니까? 오늘요
오늘 이게 양성태 대법관 있잖아요. 네. 옛날 대법원장이죠. 양성태. 네. 와 검사가 7년 구형했더라고. 와. 근데 양성태 대법원장은 좀 억울합니다. 그분이 재판에 개입한 게 없어요. 네. 재판에 진짜 저는 그거 억울하다 봐요. 어떤 재판이죠? 모르시죠? 뭐 이게 뭐 이런 거죠. 뭐 일본한테 징용 배상 있잖아. 어. 이런 재판에 개입해가 늦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억울하게 지금 더 하고 찍었군요. 있고요. 네. 저는 양성태 대법관은 지켜봐야 되지만 네. 그 정도는 뭐 아니다. 무죄나 네. 상당히 놓여야 되는데 7년. 만약에 양성태가 7년이면 김명수는 70. 70입니다. 이게 제가 주장해요. 양성태가 7년이면 네. 김명수는 70년 때려도 시원찮아요. 그게 법이죠. 네. 와 그럴 김명수 거면. 들어서 재판이요. 양성태 대법관하고 대법원장하고 비교해 보면 네. 민사 재판에 이제 그 4배 지연되는 거예요. 형사 재판도 3배. 재판 이게 지연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밀어주고 그럴까요? 참. 그리고 이게 자기 친한 우리법 연구에는 자기 사람들만 다 심어놨고요. 그다음에 이 권력 사건은 전부 4년씩 끌었잖아요. 네. 송철호 사건도 아직 1심이 안 넣었죠. 구형만 했잖아. 송철호. 이런 식으로 이게 조국 사건도 1심이 한 3년 다 3년 8개월, 네. 4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기 진영의 사람은 재판을 끌어주고 그다음에 그 판사들을 좌파 판사들을 요소에 배치해서 아휴. 유리하게 네. 판결하도록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김명수가 무엇보다 이게 개인 비리가 심하잖아요. 네. 저는 김명수가 퇴임하면요 좀 속이 집에 좀 바로 가기 힘들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옆에 횡단보도 건너서 검찰청으로 바로 가야 될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면 대법원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서울중앙지검이에요. 네. 이미 그 조사 다 들어갔어요. 어. 옛날에 임성근 네. 부장판사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게 사표를 냈는데 네. 김명수가 민주당 눈치 본다고 네. 야, 네 사표 수리해주면 막 민주당이 네 탄핵하려고 난리인데 내가 요거 넘을 거 아니야? 네. 이러더라고. 근데 그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는 또 국회에 거짓말을 했지. 네. 나 그렇게 수리 안 한 적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 들통났잖아. 네. 아니 저는 이게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말을 녹음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거는 김명수가 왜냐하면 별명이 거짓말의 명수거든. 오죽하면 다른 대법원장 같은 녹음했겠어요? 그렇죠. 김명수 이놈은 맨날 거짓말을 입에 그 이재명과야 이재명과.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부장판사가 녹음까지 해놨겠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허위 답변했잖아. 때가 그러니까 오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 네. 그다음에 그 사표 수리를 안 해준 게 직권남용죄. 이걸로 이게 이미 밑에 있잖아. 네. 밑에 판사들이 다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김명수도 뭐 양성태가 7년이면 70년처럼 바로 이게 집에 가기는 어렵고 중앙지검으로 바로 가야 된다. 퇴임하자마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중앙지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어떻게 같은 잣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쉬워요. 어떻게 저들은 여긴 7년 때려놓고 지들은 70년 안 때리잖아요. 그렇게 법이 원래 고무줄입니까? 그리고 이게 그 김명수가요. 네. 진짜 위선의 명수입니다. 요거 앞으로 위선. 잘하는군요. 이다가 이게 춘천지방법원장 할 때 대법원장 지명됐거든. 네.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장이면 법원장이잖아. 네. 다 관용차가 있죠. 그러면 이게 차로 오면 50분이면 서초에 오잖아. 근데 이자가 가방을 딱 메고 오래된 가방. 네. 그다음에 버스를 타. 버스를 타고 이제 동부 고속터미널로 가요. 네. 그 강변에 있잖아. 거기서 이게 2호선을 갈아타. 네. 그리고 이게 딱 그냥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오. 이 얼마나 위선입니까? 아니 관용차가 있는데 법원장이면 거기다 놓고. 차로 바로 그냥 오면 50분만 오는데 네. 굳이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이래가 쇼하다면서 국민들한테 않은 청렴하다 이런 이게 쇼를 벌이는데 쇼의 근데 딱 명수네요. 대법원장 임명되자마자 음. 그 대법원의 예산 중에 네. 재판 충실 예산이 있어. 재판을 충실하게 하라는 그 예산 있잖아. 네. 이걸 빼돌려. 아유. 재판 충실 예산을 빼돌려 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 놀이터요? 그리고 이 손자 그네를 만들어줘. 왜? 그 아들이 네. 이게 판사거든. 아유. 그다음에 그 며느리가 한진의 변호사에 사내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자기 관사에 네. 1년 3개월 살았잖아. 어머. 와, 1년 3개월 자기 관사에 밥 먹여주고 거기 살면서 손자 놀이터 만들어준 거야. 아. 근데 그 예산을 재판을 충실하게 하려는 예산에서 빼돌려 가지고 놀이터. 그걸 만든 거죠. 아유, 인간아. 그러면서 이게 한진의 자기 며느리가 네. 그때 그 땅콩 해양 사건이죠. 조혜라 네. 땅콩. 그 사건에서 한진이
조연아가 이기니까 네. 그 며느리하고 그 한진 변호사들을 대법원장 관서로 초청하는 거예요. 어머. 초청해서 이게 만찬을. 야, 이게 어느 정말 아프리카 대법원장 관사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 며느리가 이긴 재판 네. 거기 변호사들 다 불러서 대법원장 관사에서 베풀어주면 이게 뭐 됩니까 이 재판이. 정말 이게 김명수입니다. 핏대가 쓰네요. 정말 이런 자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창피하네요.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은 정말 대쪽 같고 이러니 절대 이러지 않은 분을 정말 해야 될것 이번에 같습니다. 지명됐잖아요. 이균용. 아 이균용 어떤 이번에 분인지 좀 연수원의 소개해주세요. 수석 거의 초임제가 서울 민사지방법원 네. 그다음에 민사판례연구회 진짜 이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균용 네. 지명자. 네. 대목에 저는 법원이 네. 상당히 바뀔 거다. 네. 이래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게 그 김명수 별명이 법복 입은 정치꾼이거든. 아, 꾼이네. 법복 입은 정치꾼. 그런데 결국 조만간에 네. 수의 입은 범죄꾼이 된다. 수의를 입은 교도소, 네. 법복 입은 정치꾼에서 수의 입은 범죄꾼으로 바뀐다. 이걸 기대하시라. 네. 이래 법치가 바로 섭니다. 아우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씩 이제 법조계도 이제 정상화가 돼갈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만 정말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국민들은 알아듣습니다. 모르거든요. 도대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언론에서 감추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도 그걸 인용했던데 정말 그들의 권력. 좌파의 권력 한 줌 권력 갖고 그렇게 많은 걸 누렸던 자들 이제 정말 국민 앞에서 그 꽃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정욱 라이브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